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조국 신당 관련 소식입니다. 조국 신당, 오늘 창당준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아직 신당이고요. 신당의 모양새가 다 갖춰진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준비위원회가 출범한 것이고, 우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당 하나 만들 거예요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크지도 않았고요. 뭐 강당 같은 데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조그만 극장을 빌려서 간단하게 치러진 행사였습니다. 사실 참석하신 분들도 많으면 많다라고 할 수 있으나 다른 정당에 비하면 일단은 소수였다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에 그쳤다라고 보이는 이 창당준비위원회, 조국신당의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이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조국신당을 취재하러 왔죠. 며칠 동안 계속 이 조국신당은 모든 언론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창당준비위 출범, 시선 집중 조국신당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오늘 출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뭐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이 일정표를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수역에 있는 메가박스 12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하지만 장소 자체가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그닥 많은 인물들이 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리신 분들도 교수님 중심, 그리고 작가 중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식자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중심이 된 그런 창당이었습니다. 정치와 관련해서는 약간은 초보자일 수도 있고 신인에 가까운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자, 이 자리에 오늘 전 언론이 다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바로 이 조국 신당에 대해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만큼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일부는 긍정적으로 쓴 것도,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은 부정적으로 쓴 것도 있었고요. 자, 비교적 중립적으로 무미건조하게 쓴 것도 있었습니다. 많은 수의 언론들은 조국 신당을 그냥 지금 현재도 부정적으로 까는 데 집중하고 있죠. 심지어 조국 신당을 비난하는 데는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곤욕스러워한다는 둥 어쩌다는 둥. 하지만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조국 신당 이 출범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게 곤욕스러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국 신당은 사실상 비례대표에 집중을 하기 위한 곳입니다. 지역구에 출마를 일부 하겠으나 조국 전 장관이 공언한 바대로 1대1 구도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할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집중을 할, 이 비례대표 선거에 집중을 할 정당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이미 군소정당이나 뭐 정의당, 진보당 이런 당들한테 많은 양보를 하기로 뭐 어느 정도 약속한 거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 조국 신당 때문에 한숨을 쉴, 걱정을 할 그럴 민주당 인사는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조국 신당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씨름을 할
뭐 씨름에 겨워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말짱 거짓말이다. 지금 언론에서는요, 어떻게든 간에 민주당을 흠집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물고 뜯고 하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물고 뜯고 할 수 없으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민주당의 내분 운운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게 오마이뉴스라든지 몇몇 자칭 진보 언론들이죠. 아니, 그렇게 보는 눈이 없습니까? 참 답답스러워요. 이들 역시 자신들과 가까운 어떤 정치인들,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사를 함부로 꺾어 쓰고 있는 거다. 곡피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곡필이든 직필이든 현재 조국 신당은요, 모든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원내 제3정당을 목표로 민주당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내 제3정당이라는 것은 총선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총선 이전에 인위적으로 제3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다. 전국 모든 지역구에서 정부 심판이냐 지지자를 두고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1대1 구도를 만들려면 민주당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연대를 해야겠죠. 따로 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과 이렇게 연대를 하면서 굳이 조국 전 장관이 당을 따로 만드는 이유는 민주당 내에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토 성향들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요, 조국 전 장관을 비토하는 세력들이 민주당 내에 꽤 많습니다. 동지가 고통을 겪게 되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눠 가지면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험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험담을 조중동 적폐 언론은 받아 써서 민주당에서 큰 난리가 난 것처럼 이렇게 허위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저는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또 화가 납니다.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조국 장관도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요, 오늘 이 창당 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이 지역구 외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민주당과 연합하라고 하면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지역구에서 정확한 1대1 정권 심판 구도를 만들고 비례에서 경쟁하라고 하면 또 그렇게 따르겠다. 국민들의 뜻에 오롯이 따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지요.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민주당의 발목을 잡거나 지지해 주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당이 되지 않겠다.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조정훈 시대전환을 얘기하는 거죠. 시대전환은 민주당의 덕으로 배지를 달아놓고 지금까지 계속 발목을 잡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끝내는 국힘당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서 온갖 비난을 다 쏟아냈습니다. 민주시민들의 덕으로 배지를 달아놓고 민주시민들을 배신한 거죠.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부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이 조국 장관의 자제론,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오죽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쏟아내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교수님 2분과 작가 1분이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죠. 조국 전 장관은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다른 기구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당 준비를 한쪽에서 진행하고 한쪽에는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기구를 만들고, 그래서 착착착착 당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다, 뭐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이와 함께 조국 전 장관은 이런 말도 하죠.
국민에게 신의를 지키는 사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동지들 등에 칼을 꽂지 않는 사람을 모셔오겠다.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조국 전 장관이 국민들 앞에 약속한 내용이죠. 절절한 내용 아닙니까? 참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던,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여기 담겨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적어도 동지들의 등에 칼을 꽂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셔야 된다. 저는 이게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땅을 치면서 우리 발등을 내리 찍는 고통을 겪으면서 얻어낸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조국 신당은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선진적이며 그리고 민주당보다 빠른 행동을 보여주는 정당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빨리 움직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민주진보 세력을 최대한 아울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명하고 깨끗한, 그러면서도 투명한 이런 당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정치적 사안에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런 기민한 능력을 가진 정당은 좀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런 정당은 어떻게 보자면 조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이해찬 전 의원이, 고 이해찬 의원이 계실 때 정의당이 했던 모습을 이제 정의당은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조국 신당이 하겠다는 거죠. 사실 동지들 등에 칼을 꽂은 사람 치고는 유호정 의원도 있죠. 아우 걔 진짜 저는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페미니즘 이 논쟁을 두고 이준석과 그렇게 각을 세웠던 사람이 갑자기 이준석과 같은 당을 만든다? 야, 놀라워요. 지금 몇 살 되지도 않은 젊은 친구가 이 금배지에 눈이 멀어서 온갖 해서는 정말 그 적폐들이나 할 수 있는, 꼰대들이나 하는 희한한 정치 노름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씁쓸하죠. 자, 여하튼 이 조국 신당의 오늘 발족은요, 정치권에 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하겠다, 당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모든 시선, 언론의 시선은, 그리고 정치권의 시선은 조국 신당에 맞춰져 있습니다. 조국 신당 얘기를 안 하는 곳이 없고요. 조국 신당 얘기를 안 하면 유튜브든 방송이든 진행이 안 될 정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조국 신당 얘기를 해요. 물론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비방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한동훈처럼 괜히 말 하나 보탰다가 조국 장관한테 한 방 시기에 얻어 터진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이 조국 신당이 모든 언론의 관심을 현재 집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쭉 뒤져보니까요, 오늘 하루에만 쓰여진 조국 신당 관련 기사가 약 300여 건 정도가 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추가로 아까 해보니까 한 두어 시간 사이에 100여 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기로는 400여 건, 500여 건 가까운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각 언론사들이 숱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각종 블로그라든지 웹페이지 등에서도 조국 신당 얘기가 아주 만발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관심이고 현재 정치권 태풍의 핵으로 등장한 거죠. 사실 저는 이런 점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보다 일찍 이 정치권에 뛰어들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조국만큼 눈에 확실하게 띌 수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동훈보다도 훨씬 상품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랬던 조국이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나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이게 혹시 이재명 대표와 또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충돌하는 게 아닐까. 지지표가 갈리면서, 혹시, 적들에게 이 승리를 넘겨주는 게 아닐까라는 분이 계신데, 예. 제가 볼 땐 그런 걱정은 일단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 지금 괜히 쓸데없이 조국 장관 비방하는 그런 분들, 예, 이제 좀, 그런 행동을 멈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치적 행보를 계속 해 나가는데 사실 지금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이재명을 팔아서 자기 정치를 하는 자기 정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참 이름을 일일이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볼 때마다 화딱지 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조국 신당이 있으면은요, 그런 민주당 내부의 소란이나 반발이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정치권의 한 축을 조국 신당이 차지하고 그 조국 신당이 아젠다를 먼저 치고 나가는 형태가 된다면은요, 글쎄요, 민주당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걸 누구나 인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재명 발목을 잡았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예,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계속 뭐 이재명을 지지한다면서 조국을 비판한다든가 조국을 지지한다면서 이재명을 비난 혹은 민주당을 비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똑같이 할 수 있고 따로 똑같이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많은 분들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죠? 자, 양순호님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나키스트님, 조국이라는 존재가 이재명에게 힘이 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갈라치기 세력이 조국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중동의 반대대로 하면, 조중동이 비난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옳은 길이다 라는 얘기 하시는데, 지금 딱 그 얘기가 맞아떨어지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앵글리 버저님은 진정한 소수 정당은 조국신당이라고 하셨고요. 느티나무님께서는 조국신당이 살 길은 괜찮은 후보를 선정하는 겁니다. 아마 적폐 언론들이 현미경을 들고 살필 거다. 그렇죠. 거기서 삐끗하면 큰일 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힘을 보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루하루님께서는 조국신당 신난다라고 하셨고요. 소다밀키님께서는 지금 이게 지금 댓글창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 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요. 쿨핀님 오셨네요. 오김사랑님 오셨고요. 네, 호연지기님, 보리스 열매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레모나님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자, 다온다온애님 오셨고요. 자, 민주당에 대해서 비난은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난하시는 것은 우리끼리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비난을, 그런 또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점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문의 숲님이 오셨고요. 조국 장관이 스타는 스타구나. 예. 영애의리님 오셨네요.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끼리 공격하지 맙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즈아님께서는 오직 이재명 민주당 고고고라고 하셨어요. 예, 제가 말씀을 늘 드립니다만 조국 신당이 됐든 아니면 민주당 비례정당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우리 민주진보 진영은 총단결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짓겠다라고, 여기에 투표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감히 던지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제가 어느 정당을 찍으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밭갈이 열심히 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하신 것처럼 1대1 구도를 만들도록 하자,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부무유신님께서는 조국 눈물 난다 라고 하셨고요. 정윤아님께서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꿈의 20석 달려보자 라고 사스케님 하셨고요. 장석수님, 내가 조국이다 라고도 하셨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네,